2월 8일이네요. 어제 토요일은 다른 어떤 일정 없이 뭐 모친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약간 으슬으슬했던 몸이 판피린 하나 먹고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하고 월요일 오전까지는 추울 것 같아요. 상당히 체감 온도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저처럼 감기 초기까지 가지 마시고 뜨뜻하게 든든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저 같은 독거노인들은 요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가면은 이제 바로 변사가 되는 거죠. 변사체가 되는 거죠. 어, 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저는 뭐 딱히 그런 부분에서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몇 개만 더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뭐 책도 쓰고 있고 드라마도 쓰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씩만 하면은 뭐 제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식을 남기겠습니까? 돌을 남기겠습니까? 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25년 전 안산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다음 주 1심 선고가 되는 내일 모레 1심 선고가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2001년 25년 전이죠. 9월 8일 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서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두 놈이 이제 침입해서 강도살인인 거죠. 강도살인. 남편을 흉기로 20차례나 찔러서 살해하고 아내한테도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 뭐 당시에는 뭐 사실 CCTV도 없었고 딱히 뭐 그 이런 거를 잠깐 수사하다가 뭐 인근 뭐 전과자라든가 뭐 이런 거 당시에는 DNA 부분도 사실은 미약했죠. 2001년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과학수사가 발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수사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그 촘촘하거나 그렇게 그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도 많고 사실 어, 이 애초에 암장된 암수된 암수 범죄도 많고 실제로 얼마나 암수 범죄가 있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따로 하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경찰의 기록이라든가 이제 과학수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록되고 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서 마치 그 지가 무슨 과학수사라든가 뭐 소위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거에서 되게 뭘 했다는 둥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지금에서야 뭐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제가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는 것도 많지만은 뭐 어, 어쨌든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할 계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정확한 범죄의 기록이라든가 모수의 추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과학수사나 범죄 수사에 대한 뭐 기록이 내는 것들은 의심해 봐야 된다 많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미자 사건이 됐습니다. 못 잡았고요. 당시에 뭐 이런 걸 잡을 그럴 실력 있는 인간들도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여기에 다행히도 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그 검은색 절연 테이프 아시죠? 검은 테이프라고 해서 이제 전선 같은 거를 이제 이을 때 이제 그걸 감는 절연 테이프 검은색. 여기 이게 이제 범행 현장에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게 그 범인들이 피해자를 뭐 묻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아니면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뭐 다른 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전혀 모르는, 예를 들면은 그 주변 사람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의 DNA가 있었고, 그 DNA가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전염티가 있었고, 그거를 한참 뒤에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전주교도소에서 특수강간으로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하는 놈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냐면 아시다시피 2011년도, 2010년, 11년도에 DNA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수용 중인 수용자나 아니면 그 범죄 수사로 체록된 범죄 수사로 수집된 DNA들을 보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놈은 13년 말하자면은 그 이후에 특수강간을 저질러서 범죄를 복역 중인 거예요. 복역 중인 것이 DNA 프로필이 있었는데 이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다시 DNA를 검사하다가 그 DNA 프로필과 이 전주교도소의 이모하는 놈의 프로필이 일치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이모라는 놈이 본인은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라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죠. 사실 이모라는 놈이 범인인 게 맞아. 그리고 본인 인정하면 뭐, 그리고 본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모란 놈이 실제로 고 2001년 9월 며칠쯤에 9월 8일쯤 그 근처에 안산에 가 수 있는 어떤 정황, 예를 들면 거기서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근처에서 어떤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근처에서 뭐 그런 어떤 접점들이 있으면은 그건 뭐 얘는 빼박이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가본 적도 없고 그 근처는 뭐 전혀 안산이란 곳은 2001년쯤에 전혀 갈 일도 없고 그랬다.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쓱 한번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잠깐? 근데 이거는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1년 입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말한 이 가능성은 뭐냐면 이 범인 그러니까 이 씨의 이 수용자 이 씨의 범인이란 말은 아직 추정이니까 말하자면 피고라고 하죠. 예, 변호사는 지금 이 증거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증거 무결성. 예를 들면
그 범죄 현장에 2001년도에 그게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되고, 그 테이프가. 그리고 그 테이프를 수사에 이용하다가 미제 사건이 돼갖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봉인을 해둔 다음에 증거 보관실에 봉인을 철저히 해두고 나중에 증거 조사를 위해서 그 봉인된 거를 적법한 절차에서 꺼내서 검사했다. 그 과정이 다른 어떤 이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CSI 시리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션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거 보관실 그 구석에 그 속에 그 박스 같은 거를 법원의 허가를 얻든 아니면 어떤 뭐 절차를 밟아서 그 박스를 가져가다가 그걸 봉인을 해제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거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경우 다 찍어두기도 하고. 근데 이 피고인의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증거물이 담은 봉투의 아랫부분이 뜯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증거가 오염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뜯어졌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증거를 봉인하고 여기에다가 뭐 봉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면 다시 그걸 증거를 제기할 때는 그거를 개봉해서 위에서 절차대로 잡고 한 다음에 다시. 문제는 이 아랫부분이 뜯어진 것이 그냥 말하자면 미국의 CSI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쥐새끼가 그걸 갉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이 나갖고 뭐 훼손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문제가 이 검사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인가? 즉, 이 씨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수사를 제기한 경찰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의도라는 게 그런 거죠. 공을 세울 의도에 의해서 사건 현장에 없던 이모라는 놈의 유전자를 이렇게 묻혀둔 것이 아니냐. 잠깐, 근데 되게 이상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조작할 생각을 했던 경찰이 마땅한 놈을 찾은 거죠. 쭉. 마땅한 놈 중에 이제 쓱 보니까 전주교도소에 있는 저기 그 이모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유 때문이든 걔를 면회를 해. 아니면은 뭔가 걔와 관련된 어떻게든 이제 뭐 면회를 하든 아니면 그 교도관과 관련돼 갖고 걔의 어쨌든 그 유전자를 어떻게든 얻어 갖고 거기에다 묻혀놔. 주로 땀이겠죠. 땀을 이렇게 아니면 뭐 침이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 국가수 증거물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분석은 사실은 국가수에서 된 거고 이 경찰관이 그 증거 보관실, 그럼 그 증거 보관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증거 보관실은 외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증거 보관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사실 외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증거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이 이 이모라는 피고인과 접점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가려져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진짜 이 증거물 분석했던 경찰이 이모라는 놈을 꼭 찍어서 쟤를 어떻게든 엮어보겠다고 해서 그걸 구해서 여기다 묻히는 수고를 했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특진을 하고 해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DNA가, 거기에 있는 DNA가 어떻게 그때 지금 전주교도소에 있는 이모라는, 이게 좀 애매하죠, 접점이. 근데 만약에 이모라고 하는 이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는 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그때쯤에는 절대적으로 안산에 갈 수가 없다 라는 걸 만약에 변호사가 입증하면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모라고 하는 이모의 피고인의 변호사는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저 증거물에 봉투가 훼손돼 있으니까 저거는 오염되고 훼손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끼워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아랫부분이 뜯혀져 있는 모양이 어떻고,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검은색 테이프에 그게 바짝 말라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거기다 뭘 묻힌 건지.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25년 동안 보관돼 있었지만 거기다가 뜯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묻힌 다음에 말리면은 그걸 언제 말려 거기다 침을 묻혔는지 아니면 이게 땀을 묻혔는지 이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문제,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CSI 시리즈에서도 이것 때문에 증거를 조작한 과학 분석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 때문에 그 사건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건 흔한 소재잖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국과수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 테이프에서는 이 이모라고 하는 그 피고인 수영자의 DNA는 없었어.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이 의뢰를 하고 나서 이걸 분석하는 애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해도 하필 전주에 있는 이 이모라고 하는 놈의 그것과 그걸 가져오지 않는 한 이게 실수할 수가 있나? 이건 두 가지가 확실하죠. 해야죠. 이 증거 보관 상태가 진짜 이건 외부에 이건 오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수의 분석에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분석의 오류란 건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전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거예요. 국가수에서 항상 하는 소리는, 국가수한 CSI들은 분석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고요. 그래, 맞아요. 아니면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바꿔치기라든가 의도적인 범죄적 상황이죠.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느냐? 제가 늘 국가수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수 놈들이 자신들이 그 증거물이 수납되고 그 수납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아주 그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연결돼서 분석해서 그러는 거를 오류 그렇게 해서 그 오류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는 건데, 물론 판사놈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거기가 그렇게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국가서라든가 이 증거 분석은 국가과학수사위원회로 별도로 독립시켜야 된다. 이게 수사기관에 붙어버리고 있고 거기에 연결돼 버리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한 번 터지면 박살날 수 있는. 일단 뭐 이게 이춘희 사건도 그래서 이춘희 사건에 뭐 DNA가 뭐 검출이 뭐 그랬다는 등을 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이춘희 사건에 에는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 이춘희 사건에 최소한 이춘희 사건이 화성 사건에서 몇 건은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내주의 판단 한번 보고, 그렇지만은 항상 명심할 것은 경찰도 그렇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리고 국가수의 오류 데이터 분석, 오류 데이터의 공개, 이거를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강릉 노파 사건 보세요. 구미 3세 애화 사건 보세요. DNA만 있다고 해서 혹은 지문이만 있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과학적인 것을 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여러 정황이 있어야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됐죠? 자,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의 뭐 그 해경에 있는 과학수사관의 그 잠재 지문 분석이 상당히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CSI들에 대해서, 분석관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증거 보관의 절차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굉장히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몇 다른 단신을 보시면 어제 한국경제신문의 이 기자 새끼들, 이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어떤 경제신문의 기자들은 예를 들면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주식에, 특정 주식에 그 정보를 압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 새끼들, 한국경제서 기자놈들은 몇 놈이 아예 특정 주식을 만만한 걸 삽니다. 작전을 사는 거죠. 사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위 호재성 기사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풀린 기사들이겠죠. 그러면은 이걸 선행매매라고 하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갑자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거나 있어도 작은 거야. 올라가면 애들이 팔아요. 자기 이름은 안 하겠죠. 수십억 이상. 이런 개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주가 조작범들 중에 이런 언론인 놈들, 법률가 놈들, 별 희한한 새끼들이 다 있어요. 이런 새끼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지 대한민국 그래도 주식시장이 안정을 줬지. 자, 중국 홍콩 뭐 이런 데서는 아예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중국 호텔에 투숙해서 키를 꽂는 순간 그게 자체가 완전히 라이브로 생중계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스파이캠이라고 합니다. 스파이캠 범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SNS에 이런 데나 어느 특정한 사이트라든가 그게 뭐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데 텔레그램 이런데 가면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스파이캠 포르노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에 있는 뭐 180곳 이상의 호텔 객실에 이미 다 그 범죄 조직놈들이 카메라 설치해 놓고 거기에 투숙할 때 그 저기 키 꽂죠? 꽂으면 그때부터 카메라 켜져 갖고 완전히 생중계되는 거예요. 트루먼 쇼죠. 트루먼 쇼인데 포르노죠. 완전히 나쁜 새끼들입니다.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는 이게 범죄 조직입니다. 이런 놈들도 있고요. 여러분 빗썸상한테는 사실 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우리가 빗썸 뭐 저기 코인 거래소. 근데 이게 가능하냐? 거기에 있는 어떤 직원놈이 200원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2,000원이죠. 뭐 사례로 뭐 이제 상품권 같은 거. 근데 2,000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하나에 1억입니다. 1 비트코인에. 그런데 그거를 비트코인과 원을 그걸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이 빗썸이란데 이게 가능해? 어떤 통제 장치도 없어. 완전히 뭐 개판이다 개판. 전선 이것도 그렇게 전선 단순 오류래요. 이 전선 오류 하나에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뱅크런에부터 뭐 엄청납니다. 몇십 60조 이상 30 뭐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금융 당국이라든가 이게 무능한 새끼들밖에 없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절대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뢰하지 않는 놈들 이런 놈들입니다. 무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베스트셀러의 무슨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뭐 주식해 갖고 돈 벌었다는 뭐 했다는 뭐 했다 이런 놈들 뭐 TV나 뭐 언론에 와갖고 떠들고 뭐 자기가 한 건 했다 이런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것 다 개소리입니다. 아주 우연하게 돈 벌고 그런 거죠. 네? 그게 뭐 되게 잘난 듯이 이런 놈들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뭐 시사평론가 아니면 뭐에서 주식 설명하고 다 개소리 뭐 지들도 모르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금 잘못 투자해 갖고 마이너스죠. 지금 또 어디 뭐 다른 그 주가 투자해 갖고 마이너스고 빚돼서 결국은 개미들만 죽어라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프랑스에서는 미용실에 문에다가 수류탄을 넣고 던지고 뭐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프랑스는 뭐 이게 장난처럼 그걸 한 놈은 찍고 한 놈은 던지고 별 희한한 그 재미 범죄, 쾌락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독특한 기사 하나가 보니까 네덜란드의 왕비가 예비군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은 유럽을 안 지켜주죠. 그러니까 유럽은 스스로 방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미국의 방위를 나토의 방위를 맡긴 다음에 투자하지 않아 갖고 총은 녹슬고 군대는 힘이 없고 이제 버쩍 정신이 들었나 유럽의 그 왕실에 있는 공주와 왕비들 뭐 당연히 왕자하고 이런 분 당연히 했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글쎄요. 여러 일이 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해갖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은 박광렬 전 세계 사라김 김영렬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하는 최정옥 얘는 탈북자 출신 여자인가 봐요. 대단하죠.
별 희한한 년입니다. 39인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애당초에 이런 마약 광들을 잡아들였어야 돼요. 너무 마약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갖고 이제 할 일이 늦죠. 이 퍼진 막 대한민국 마약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이게 사실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지금부터 35년 전, 30년 전에 유럽 발칸반도에서 보스니아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전이 벌어지니까 어떤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르비아 군이 포위를 했어요. 서로 인종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라예보라고 도시가 있고 도시를 다른 인종, 다른 종교를 가진 게 포위를 해갖고 지나가는 민간인한테 저격, 뭐 애건 어른이건 뭐 여성이건 그냥 재미로 죽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 놈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의별 인종 청소죠. 근데 이거는 그래요. 전쟁으로 인해서 뭐 지금도 이스라엘 놈들이 가자의 민간인한테 조준 사격하고 뭐 그런 별 미친 짓들을 많이 하지만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 돈 많은 미친 그 유럽과 미국의 부호들한테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 타고 가서 이 저격 총으로 막 코끼리 돌아다니고 저 야생 동물들 돌아다니면 거기서 총으로 쏴갖고 재미 이렇게 이걸로 뭐몇 억씩 주고 막 소위 말하는 이런 여행이죠. 근데 이때 유럽이나 뭐 이런 돈 많은 러시아의 부유층들이 돈을 받고 그 세르비아 군 거기에 들어가서 인간 사냥을 하도록 무방비 상태 민간인한테 쏘는 재미, 사람 죽이는 재미. 이게 가능해? 한 번 갈 때 1억 7천만 원, 10만 유로. 세르비아 군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나 봐요. 이탈리아 검찰에서. 근데 어떤 데 이런 일이 없다. 이건 그냥 괴담이다. 그러니까 저격수 체험 관광은 괴담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는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인간이 되게 잔인한 놈들입니다. 인간이란 종이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같은 종을 죽이니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용의자 이탈리아 검찰이 용의자 수사하고 있다니까 한번 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 영화도 나오지만은 영화 못지않게 영화는 현실보다 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세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뭐 밤이 늦었습니다.